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학사지도 교수 유성은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신입생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기 전에 아셔야 하는 주요 학사 일정과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특히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테마별로 되어 있으니까 매 주제별로 되어 있는 영상 모두 하나씩 클릭하셔서 내용 잘 확인하시고요. 특히 수강 신청 잘 하셔서 성공적인 대학생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학기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신입생 학사지도 시작합니다. 순서는요, 먼저 우리 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소개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주요 일정, 신입생 학사 일정 안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5년 1학기 수강 신청 일정과 방법 안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하는지 수강 신청 과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글로벌인재대학 소개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글로벌인재대학은 해외에서 3, 4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또 12년 전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들,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외국 국적 학생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정말 글로벌한 인재들에 모여 있는 글로벌 인재 대학으로서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언어, 문화, 사회 등을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니까 일단 한국어가 기본 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적 가치를 이제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것, 그런 실력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기본 목표이고요. 연세대학교의 교육 목표인 섬김의 리더십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양성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를 진짜로 국제 무대에서 신천할 수 있는 전위적 인재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전통적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 이 융복합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전공과 관계없이 어떤 종목이든 공부하고 익혀서 정말 융복합으로 인재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글로벌 인재대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재대학 홈페이지를 좀 와서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또는 제공되고 있는 교육 자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글로벌 인재대학은 GLT,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GLT와 그리고 다른 학과의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있는 글로벌 기초교육학부 GBED, 이게 같이 있고요. 1학년 때 GBED와 GLD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GLD 소속 학생으로서 1학년 때 송도에서 국제캠퍼스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2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신촌으로 건너가셔서 이 현재 보여지는 5개 전공에 중 한 전공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으로 진입하시게 되는 거고요. 글로벌 기초교육학부 학생들은 1년 동안만 송도에서 같이 공부하시다가 역시 1년 후에는 2학년부터는 신촌에 원래 입학할 때 본인이 합격했던 전공 학과로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 그래서 1학년 때는 GLD, GBED가 같이 공부를 한다. 2학년서부터는 각 전공에 진입하여 전공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 주세요. 우리 대학의 지금 글로벌인재학부의 전공은요. 국제통상, 한국언어문화교육, 문화미디어, 바이오 생활공학, 응용정보공학 총 5개의 전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마칠 때 원하는 전공을 신청해서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해당 전공에 진입해서 본격적인 전공
속해서 전공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학년 때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지 충분히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참여해보고 수업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결정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여러분이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로 모든 것을 정말 아카데믹한 내용을 잘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한테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2학년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밀착해서 개인 또는 그룹 이런 식으로 학사지도와 뭐 개인 면담, 뭐 진로에 대한 면담 여러 가지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1학년 때도 가능해요. 신촌 가서 들으시고 또 송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각종 경력개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우리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인 이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능력별 이 커리큘럼 제공, 이제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입학하실 때 한국어 능력이 초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GLC 한국어 초급 과정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입학하실 때 한국어 능력이 중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중급 한국어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건 첫 학기에 필수예요. 초급이신 분들은 초급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중급이신 분들은 중급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어 고급이신 분들은 역시 고급 과정에 커리큘럼을 제공받아서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별 커리큘럼을 제공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 능력별 이수 과목이 입학할 때 초급이신 분들, 토픽이라든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다른 어학당은 안 돼요. 그리고 세종한국어평가, 스카 이런 기준들의 여러분이 증명서를 제출하실 때 1급이라든지 1급 수료 이하라든지 스카 200점 이하라든지 이런 증명서를 내시면 초급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증명서 어떤 것도 제출할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GLC 한국어 진단평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초급 판정을 받으시면 초급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초급 한국어 과정은 초급 한국어 회화, 이해, 문법 3과목이고요. 총 9학점이에요. 이거 이외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4, 5, 6교시 조교 실천 수업에 반드시 참가해야만 이 9학점을 이수받을 수 있다. 월수금 한국어 초급 한국어 회화 수업 9학점 그리고 화목 4, 5, 6교시 다 합쳐서 9학점을 이수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중급과정으로 배정받으신 분들은 토픽 2, 3급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 3급 수료 스카 점수 이 정도이고요. 이 모든 것이 없어서 진단평가를 보시고 중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중급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셔야 된다. 학술 담화에 학술 텍스트에 의해 논증과 토론,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4과목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입학하실 때 고급이신 분들 토픽 4, 5, 6급,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4, 5, 6급 수료, 스카 441점 이상에 해당되는 증명서를 내신 분들이 고급이고요. 이런 거 모두 없어서 진단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고급이신 분들은 초급이나 중급 한국어 과정은 수강할 수가 없고요. GLC 대학교양, 전공기초 등 다양한 과목을 마음껏 제약 없이 수강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능력별 교과목 이수 가능 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셔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재증명, 한국어 능력 관련한 여러 가지 증명을 제출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 한국어 능력 진단평가에 참가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받으시는 결과에 따라 커리큘럼에 맞게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초급 한국어 과정은 행정실에서 미리 수강 입력을 다 해드릴 거니까 수강 신청하는 날 절대 지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조교 수업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중급이신 분들은 중급 한국어 과정을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하셔야 되고요. 한국어 능력이 고급이신 분들은 초급 한국어 과정이라든지 중급 한국어 과정에 해당되는 과목은 수강할 수가 없다. 이러한 규정에 맞게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여러분이 입학하실 때 제출한 여러 가지 증명, 토플이라든지, 그죠? 이런 톡이라든지 이런 증명서들을 다 제출하시고, 이런 증명서들이 수강 면제인 경우, 여기 GLC 영어 2만 수강하면 되는 경우 두 번째 줄, GLC 영어 1, 2 모두 수강해야 되는 분들은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증명서를 제출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전 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이수하신 분들, 그래서 영어를 잘해요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은 역시 영어가 수강 면제돼요. GLC 영어 수강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어 진단 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만 한다라는 거. 영어 진단 평가 일정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참가하신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맞추어서 GLC 영어 1이냐, GLC 영어 2냐 라는 걸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신청하셔야 되고 면제자는 GLC 영어를 수강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GLC 영어 1, 2를 모두 들어야 되는 분들, 초급이신 분들 한 학기에 한 과목씩만 수강할 수 있다. 한 학기에 두 개 다 동시에 수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하단에 있는 능력별 규정에 따라 커리큘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정리해요. 한국어 능력별 국과목 수강, 초급이신 분들 초급 한국어 과정 반드시, 중급이신 분들 중급 한국어 과정 반드시 이수하셔라. 고급이신 분들은 초급 한국어나 중급 한국어 과정에 있는 과목들을 수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커리큘럼에 맞게 규정에 따라 수강 신청을 제대로 해야만 학점 인정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영어 정리해드려요. 영어 능력별 국과목 수강 초급이신 분들 GLC 영어 1, 2 첫 번째 학기 1, 두 번째 학기 2 필수로 수강하셔라. 6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중급 반정 받으신 분들은 GLC 영어 2만 하시면 된다. 3학점만 취득하면 된다. 고급으로 판정받으신 분들은 GLC 영어 1, 2 모두 면제다. GLC 영어 1, 2 수강할 수 없다. 학점을 여기서 취득할 수가 없다. 이미 졸업 요건이 다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전 뭐 듣나요? 다른 영어 강의 무엇든지 들을 수 있어요. GLC 영어 1, 2만 이수 면제되는 거예요. 아셨죠? 본인의 능력에 맞게 규정에 따라 수강 신청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육 프로그램 안내했어요. 다음 테마에서 다시 이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